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수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이론 6번째 장이죠. 수변전 설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변전 설비에서는요, 여러분들 필기 전력공학 때 배웠던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강사님, 전 전력공학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변압기 용량 구하는 공식. 자, 그래요. 공식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운다라고 감을 잡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78페이지부터 볼 건데, 자, 78페이지에 뭐 수변전 설비의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 그냥 버리세요. 참고가 아니라 버리셔도 됩니다. 쭉 버리시고 79페이지 마항에 스폰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좀 봅니다. 자, 여기서도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 자,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도 있죠. 자, 공식도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변압기의 특징만 이해를 하시면 이 공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변압기의 특징이 뭐냐? 배전선 1회선 또는 변압기 뱅크 사고 시 무정전이며 공급 제한이 불필요합니다. 말이 더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네트워크 변압기다라고 하면 한 회선이 고장 나더라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한 회선이 고장났더라 하더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정전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 변압기는 어디에 사용을 하겠습니까? 정부 청사라던가 청와대와 같은 정부의 주요 기관들에서 네트워크 변압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왜? 거기는 정전 나면 안 되니까 한 회선이 고장 나더라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 문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머릿속에 네트워크 변압기는 한 회선이 고장 나더라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싹 다 풀립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수요 전력이 7000kW, 부하 역률 0.92, 네트워크 수전 회전수가 3회선이고 네트워크 변압기 가부하율이 130%일 때 네트워크 변압기 용량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부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부하의 정체를 봤더니 자, 최대 수요 전력이 얼마입니까? 7000kW죠. 7000kW고 자, 역률은 얼마입니까? 92%죠. 역률은 0.9이다. 자, 이 부하에 3회선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한 회선마다 변압기 용량을 제가 동일하게 P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변압기라고 했기 때문에 한 회선이 고장 나더라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문제는요, 3회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한 회선이 고장나면 2회선이 되죠. 그러니까 2회선으로도 여기 부하의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변압기 용량 kVA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하를 kVA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7000kW를 뭐로 나눈다? 역률 0.92로 나눠주시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kVA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 변압기 몇 대로? 2대로. 그러니까 하나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대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랑 뭐랑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습니까? 변압기 몇 대? 2대죠. 2 곱하기 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 조건에 과부하율이 130%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과부하율은 몇입니까? 변압기의 과부하율은 변압기가 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몇 배? 1.3배 더 오버할 수 있다. 본인 용량보다. 그러니까 본인 용량보다 1.3배 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1.3배 오버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과부하율까지 적용해 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P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000 나누기 0.92. 다 넘겨주시면 되죠. 2 넘겨주시고.
1.3 넘겨주셔서 1.3분의 1.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면 2926.42kVA가 나오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네트워크 변압기 특징만 알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모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필기 전력공학 때 다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억이 난다, 난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기라고 해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배워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요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다,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집을 한 개만 그려볼게요. 한 개만 일단. 그럼 이 집의 총 설비 용량이 100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없고요. 100 중에서 최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최대로 사용해봤자 50이라고 할게요. 이 50을 뭐라고 합니까?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죠. 최대 수요 전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최대로 사용한 전력이 최대 수요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분의 50이 뭐예요? 수용률이죠. 그러니까 총 설비 용량 분의 최대로 사용한 최대 수요 전력이 우리가 수용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집에다가 변압기를 설치를 할 거예요. 변압기를. 자, 그럼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됩니까? 자, 총 설비 용량인 100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최대 수요 전력인 50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50으로 해야겠죠. 100 해봤자 어차피 100 다 쓰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최대 수요 전력이 변압기 선정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최대 수요 전력량 어떻게 구합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면 되겠죠. 100분의 50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50이 나온다. 이 50이 최대 수요 전력량이 되는 것이고, 얘를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을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식이 뭡니까? 수용률에서 총 설비 용량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넘겨준 거죠. 총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최대 수요 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압기 용량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언제입니까? 수용가가 1개일 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용가 1개일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최소 2개 이상이다.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이다 생각하고, 자,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이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층도 총 설비 용량이 100이고 최대로 사용해봤자 50을 쓴다. 그러니까 최대 수요 전력이 50이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도 총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최대 수요 전력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50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50 필요하고 여기도 50 필요하니까 50 더하기 50해서 100이 필요한 거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1층 건물은요, 오전에만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오전에만. 이렇게. 오전에만 50으로 사용을 한다. 이건 언제입니까? 1층. 그 다음 2층 건물 보겠습니다. 자, 2층은요, 오후에만 씁니다. 오후에만. 이렇게. 이런 경우라고 해요. 이런 경우라면은 50 더하기 50에서 100을 쓰나요? 아니죠. 50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용가가 1개일 때는 뭐 이런 거 안 따져도 되겠죠. 혼자밖에 없으니까. 2개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얘네들끼리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부등률로 알게 됩니다. 이 부등률이 뭐냐면은 전력 기기 사용 시간이 서로 다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다르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압기 용량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전력기기 사용 시간이 다른 정도가 크다라는 것은 결국 부등률 값이 크다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부등률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전력기기 사용 시간이 서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원래라면은 얘 변압기 용량 100이었죠. 100이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전력기기 사용 시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죠? 부등률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부등률이 증가했더니 변압기 용량이 100에서 50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률이 크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변압기 용량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등률과 변압기 용량은 어떤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반드시 부등률로 나눠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를 구하면 됩니까? 변압기 용량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등률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부등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합니다. 합체분의, 자, 합체를 거꾸로 합니다. 최합이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합체는 뭐냐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성이란 말이 매우 중요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일단 합성이라는 얘기는 수용과가 2개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1층과 2층 2개죠. 얘네들을 합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값을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렸죠, 지금. 최대값 얼마입니까? 50이죠. 그럼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50이 되는 겁니다. 자, 50분의 최합은 뭐냐면은 최대 수요 전력의 합입니다. 이 합은 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정확하게는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독립적으로 생각해요. 자, 1층, 2층 같이 있죠. 그럼 2층 없애고 1층만 있을 때 최대값 얼마입니까? 50이죠. 50. 자, 1층 계산했죠. 그럼 2층 갈게요. 2층은 1층 다 없애고 2층 홀로 있을 때 최대값 얼마입니까? 50이죠. 그래서 더하기 50. 그래서 1층의 최대값, 2층의 최대값 2개를 더한 것이 최대 수요 전력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0분의 100이니까 부등률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등률에다가 뭘 넣습니까? 2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2를 넣게 되면 100 나누기 20 해서 변압기 용량을 50으로 선정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50짜리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건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죠. 우리가 지금 전력을 나눈 거니까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뭐 킬로와트로 나누든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누든 전부 다 약분이 되어서 단위가 없다. 그리고 부등률은요, 1보다 어떻습니까? 1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최소값이 뭐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부등률이 1이라는 얘기는 부등률이 가장 작다라는 거고, 부등률이 가장 작다라는 건 전력기기 사용 시간이 서로 다른 정도가 작다라는 거니까 서로 사용 시간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야? 같이 쓸 때가 부등률이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그 값이 뭐다? 1이다. 그럼 얘를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좀 지우고 여기다가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1층을요, 예를 들어서, 자, 오전에, 둘 다 오전에 사용을 한다라고 할게요. 자, 1층입니다. 자, 1층 오전에 50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얘가 뭐죠? 1층이에요. 자, 2층도 한번 볼게요. 자, 2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층 같은 경우도, 자, 동일한 시간이죠.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2층도 사용을 합니다. 2층. 자, 용량은 이제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같은 시간에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합성을 해볼게요.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시간대, 야, 요 시간대 1층도 얼마를 씁니까? 자, 50을 쓰죠. 1층도 50을 쓰고 1층. 그리고 2층도 50을 쓰죠. 2층도 50을 씁니다.
그래서 최종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1층도 50, 2층도 50이니까 100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합친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부등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률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합체분의 최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합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죠. 지금 수용과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쳤을 때 최대값. 얘가 합쳤을 때 최대값이잖아요. 그럼 1층에 50, 2층에 50. 두 개 다 더해야겠죠. 이 시간대 사용하는 건 무조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1층, 2층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합쳤을 때 최대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최합은 뭡니까? 1층만 봤을 때 최대값 50. 자, 2층만 봤을 때 최대값 50.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등률의 최소값. 그러니까 같이 사용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1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사실 변압기 용량 공식이 외울 게 아니에요. 왜 외울 게 아니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용가가 한 개 있을 때는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변압기 용량. 그냥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을 곱하면 끝이 나요. 맞아요?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2개 이상이 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개만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2개 이상, 수용가가 2개 이상일 때가 나올 겁니다. 2개 이상이면은 뭐 1번이라고 할까? 1번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2번에 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도 있겠죠. 그다음 뭐 3번도 있을 거고, 뭐 4번도 있을 거고, 쭉쭉쭉쭉 있을 겁니다. 얘네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를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얘네들끼리 전력기기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정도가 있죠. 그걸 뭐예요? 부등률이고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어 또는 뭐 볼트 암페어로 표현을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설비 용량 이 값들이 킬로와트다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연결로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변압기의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효율은 왜 나눠지냐면은 자, 우리가 효율이 높은 변압기요. 그러면 용량 값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이 높기 때문에 굳이 큰 거를 안 사용해도 되겠죠. 효율이 예를 들어서 낮아요. 효율이 안 좋은 거니까 용량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 부등률, 역률, 효율 이런 것들이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등률만 주어졌다. 그럼 역률, 효율은 1로 보면 되고, 뭐 역률만 주어졌다. 그러면 뭐 다른 거 1로 보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하율인데 뒤에 보면은 변압기 용량의 결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다, 뭐 변압기 용량이다, 자,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어차피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단위를 그냥 킬로볼트암페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역률 나눠주고 변압기 효율로만 나눠준 거다. 사실 같은 공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부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부등률과 수용률까지 정리를 했죠. 변압기 용량까지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부하율을 한번 보겠다. 부하율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율 보시면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분의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계절이 있죠?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사계절.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버콘은 우리가 여름에만 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여름에만 이렇게 썼어요. 여름에만 이렇게 썼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단위 생각하고 에어컨을 여름에만 100만큼 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부하율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최대분의 평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최대값 얼마죠? 100이죠. 100분의 자,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100을 썼으니까 4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겠죠. 그럼 25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이제 부하율이죠. 부하율이 그러면 이제 25%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자, 컴퓨터 사용량을 그래프로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일정하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50으로 일정하게 사용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의 부하율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의 부하율. 자, 최대값 50이죠. 평균값도 뭐예요? 50이잖아. 그러면 50분의 50이 되는 겁니다. 최대분의 평균.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시면 100%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부하율이다. 부하율이 높다라는 건 뭡니까? 설비를 골고루 봄, 여름, 가을, 겨울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식 보면은 저게 이제 교재에 있는 건데 제가 밑에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최대분의 평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거 최대값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평균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 사용 전력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총 사용 전력량이죠. 그럼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전체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시간 약분되면 여기 킬로와트 남죠. 여기 킬로와트 남아서 이제 백분율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율의 종류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1부하율이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그냥 최대분의 평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부하율이다 하면은 이 최대값은 하루 동안 제일 많이 쓴 최대 전력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수용 전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부하율이다라고 하면 평균값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 사용 전력량에다가 시간 뭐로 나누면 돼요? 하루니까 몇 시간이요? 24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예를 들어 월이다 하면 얼마를 나눠야 됩니까? 월은 우리가 30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하루 24죠? 30일은 몇 시간입니까? 24 곱하기 30. 24 곱하기 3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 부하율이다. 연 365일이죠. 하루 24시간. 24 곱하기 365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최대분의 평균만 기억하시면은 자, 최대 전력분의 전체 전력량을 24로 나눴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월 부하율은 어떻게 됩니까? 월간 동안 사용한 것 중에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그럼 월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바꾸면 30 곱하기 24잖아. 그러니까 최대분의 평균이라고. 얘 같은 경우 연 부하율도 똑같죠. 연 동안 최대 전력 사용한 것분의 24 곱하기 365. 1년 동안의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 내려오니까 헷갈리시는데 요거를 함께 보셔야겠죠. 평균값.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부하율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이제 변압기 용량입니다. 변압기 용량. 그리고 용량, 강압 방식에 따른 용량 상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 풀어보기 전에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 간단하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고 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예제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실기에 나오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고 부등율, 부하율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좀 복잡하지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보시면은 얘는 A 수용가입니다. A 수용가의 그래프예요. A 수용가 총 설비 용량은 100입니다. 얘는 B 수용가예요. B 수용가 총 설비 용량 100이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A 수용가, B 수용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를 합성한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8, A 얼마였죠? 20이었죠. B 얼마입니까? 0에서 8, 40이었죠. 두 개 더하면은 60. 여기도 60 더하기 20이면 80.
40 더하기 30이면 70. 그냥 합성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A 수용가의 수용률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건 전체 설비 용량 분의 최대로 사용한 양이죠. 6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100분의 60 해주시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용률은 60%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번은 뭡니까? A 수용가와 B 수용가의 부등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가가 2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수용가, B 수용가 전력기기 얼마나 다른 시간대 사용했느냐, 그러니까 사용 시간이 얼마나 다르냐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합체분의 최합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했을 때 최대값이죠. 얘랑 합성한 그래프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 최대값 얼마입니까? 80이죠. 그래서 80분의 최합은 뭡니까? 최대 수요 전력의 합. 그러니까 A 수용과 최대 수요 전력, B 수용과 최대 수요 전력, 얘네들을 합하라는 거죠. 그럼 A 수용과 최대 수요 전력 60, B 수용과 최대 수요 전력 40이죠. 그래서 80분의 얼마가 됩니까? 80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1.25가 된다라는 것이고, 부등률은 여기다 곱하기 100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부하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분의 평균이죠. 그럼 A 수용가의 부하율이니까 A 수용가의 최대 사용 전력 60입니다. 자, 60분의 이제 평균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 24시간이니까 1 부하율이죠. 그리고 전체 사용 전력량을 구한 다음에 24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럼 전체 사용량을 이 킬로와트와 시간을 곱한 겁니다. 맞죠? 결론적으로는 여기 면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면적을 구하면은 그게 전체 사용량이고 그 면적을 24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럼 면적을 구할 때 그냥 요 면적을 여기다 옮겨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뭘 구하면 됩니까? 얘를 구하면 되잖아. 이게 전체 사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 곱하기 24가 전체 사용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24 해주시고 얘를 뭐로 나눈다? 24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24, 24 나눠주면 3분의 2죠. 3분의 1을 100%로 바꿔주게 되면 약 66.67%가 됩니다. 맞죠? 반올림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꼭 정리를 하세요. 자, 우리가 부등률, 부하율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틀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보면은, 대충 해설 보면은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여러분들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네, 그럼 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부하 같은 경우 전등부하 용량 100kW, 동력부하 250, 하계부하 140, 동계부하 60이고요. 자, 부하 역률과 부등률, 그리고 변압기 용량의 여유, 그리고 변압기 표준 용량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를 용량을 한번 산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얘 지금 부하가 4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전등부하, 동력부하, 하계부하, 동계부하. 그래서 요 4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라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변압기 용량 뭐 어렵지 않죠? 변압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네. 어떻게 구합니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다 더한 다음에 지금 부하가 2개 이상이죠. 수용가가 2개 이상이죠. 그럼 서로 전력을 얼마나 다르게 사용했느냐? 부등률 나눠주고, 변압기 단위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역률로 나눠줘야 됩니다. 킬로와트니까. 자, 효율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1로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괜히 가져온 게 아니겠죠. 자, 우리가 하계부하와 동계부하 중에서 변압기 용량 구할 때는요, 둘 중에 큰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왜? 동계부하, 하계부하 얘네들은요, 절대로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계부하는 여름에만 사용하고 동계부하는 겨울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걸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하계부하를 계산하게 되면 140에다가 수용률하면 110이고요. 동계부하는 60에다가 0.6을 곱하니까 36이죠. 그럼 누가 큽니까? 하계부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는 어차피 같이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동계부하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큰 하계부하만 고려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문제 동계부와 하계부가 나오면은 둘 중에 큰 거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100kW에다가 0.7. 그럼 얘 250에다가 0.5 더해줍니다. 250에다가 0.5. 자, 얘는 140에다가 0.8이죠. 0.8 해주시고 얘네들끼리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정도 1.35 해주시고 곱하기 자, 역률 킬로볼트 암페어를 해줘야 되니까 0.9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혹시 몰라서 15% 여유를 주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유를 항상 1 더하기 0.25 해라고 했죠. 그래서 1.2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90.58kV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왔으면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크고 가까운 것을 선정하면 되겠죠. 그럼 뭐를 선정하면 된다? 300으로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변압기 용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계약 전력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용 설비에 의한 계약 전력, 이제 요 내용만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조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표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자, 요 표는 조금 눈여겨봅니다. 자,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계약 전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누구랑 계약을 맺습니까? 전력회사와 계약을 맺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력회사 어디야? 한전이죠. 한전과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계약 전력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 표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기출문제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 외울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계약 부하 설비에 의한 계약 최대 전력을 정하는 경우에 부하 설비 용량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600kW일 경우에 전력회사와의 계약 최대 전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구할 때는 이 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75kW에 대해서는 얼마를 적용하라고 했습니까? 100%를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75kW에 대해서는 자, 100%니까 1을 곱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얼마를 적용하라? 85니까 0.85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75%를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0.75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75kW에 대해서는 얼마를 적용하라? 0.65를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65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300kW 초과분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75, 75, 75, 75 다 더하면은 300이죠. 그러니까 300까지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 300을 초과하는 부분. 지금 900이죠. 그럼 900에서 3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얼마죠? 600이죠. 자, 요 600에 대해서는 0.6을 적용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03.75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약의 합계가, 요 비고란을 잘 봐요. 계약의 합계값 단수가 1kW 미만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수라는 것은 끝단자입니다. 끝단자의 숫자일 때 숫자예요. 끝에 숫자가 1kW 미만이라는 것은 그냥 소수점이 발생했어요. 소수점이 발생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어떻게 해라? 반올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603.75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7을 반올림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600 뭐가 됩니까? 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은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전실의 기본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제가 찝어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폐쇄형 큐비클식 수변전 설비가 설치된 변전실의 경우는요, 자, 특고압 수전 또는 변전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4.5m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특고압 수전에서는 이 변전실은요, 몇 미터 이상? 4.5m 이상. 유효 높이라는 거죠. 높이가 4.5m 이상이어야 돼요. 자, 고압은 3m 이상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특고압에서 몇 미터 이상? 변전실 4.5m 이상. 그리고 여기서도
이 변전실 면출, 산출 방법만 좀 기억합니다. 변전실 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K 곱하기 변압기 용량 kVA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다가 0.7승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에 이 K 값은 주어질 거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도 주어집니다. 그럼 주어진 변압기 용량 kVA가 주어지면 변압기 용량에다가 그냥 0.7승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기출문제 바로 볼게요. 자, 22.9kV, 1000kVA 폐쇄형 큐비클식 변전실을 수변전 설계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변전실의 유효 높이를 묻고 있죠. 조금 전에, 자, 특고압인 경우는 유효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5m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4.5m, 22.9kV 특고압이기 때문에 추정 면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추정 개수가 1.4라고 했으니까 개수값 1.4에다가 변압기 용량 얼마입니까? 1000이라고 되어 있죠. 단위도 kVA를 해줘야 됩니다. 1000kVA에 뭐를 해주라? 0.7승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76.25 단위는 제곱미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주어진 개수에다가 변압기 용량의 0.7승만 해주시고 계산을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야 될 것들, 사실 정리라기보다는 암기해야 될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죠? 86페이지 내용 한번 보는데, 자, 거기서 기기 배치 최소 이격거리, 자, 요 수치가 나와요. 와, 이런 망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자, 요 수치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 표의 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요 수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자, 일단 얘네들은 다 같죠. 얘네들 같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는 요거 다 통일해서 나옵니다. 어차피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첫 줄은 어쩔 수 없어요. 1.7, 0.8, 1.4 기억합니다. 자, 1.7, 0.8 그리고 1.4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1.7, 0.6, 0.8, 1.4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냐? 0.2 내려갑니다. 0.2 내려가면 1.5가 되죠. 0.2 내려갑니다. 0.6이 되죠. 0.2 내려가면 1.2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내려옵니다. 0.6, 1.2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1과 5를 더하면 얼마죠? 6이죠. 그래서 0.6 해주시면 되고 자, 1과 2를 더하면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여기는 0.3 해주시고 자, 여기에는 뭐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가져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자, 복습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외우세요. 끝나고 정리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1.7, 0.8, 1.4. 첫 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 0.2 빼주시면 1.5, 0.6, 1.2 되는 겁니다. 맞죠? 얘네들은 그대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0.6, 1.2 해주시고 1 더하기 5는 6이니까 0.6, 1 더하기 2는 3이니까 0.3, 나머지는 뭐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단답형으로 출제되겠죠.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응 방안 5가지를 작성하시오. 그럼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효율 변압기를 채택을 하고 변압기 운전대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전 관리를 통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고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우수한 역률 기기를 선정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변전 설비를 최고로 우수한 수변전 설비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이제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고 우수한 변전 설비다. 최고 우수한 변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 최고 우수한 변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이 6장 내용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